여러분 이거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권리금 계약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바로 조문이 조금 처음으로 이제 권리금 계약이라는 것이 상가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약간 뭐라 할까요? 조문 자체가 조금 구체적이지 못하죠. 조금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이렇게 써놓은 경우가 있죠. 자, 옆 페이지요. 222요. 220 집합건물법이죠. 집합건물법이요. 나머지는 여러분요, 부동산 실명법하고 가등기담보는 물권법의 특별법이에요. 그래서 물권법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담보하고 부동산 실명법은 지금 한 두 번인가 했기 때문에 이런 거 어느 정도 제가 알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권법이요. 집합권법은 참 강의는요, 오늘하고는 시험 칠 때까지 안 해요. 왜냐면 이건 문제가 한 문제 지금까지 나왔고 한 번 딱 두 문제 나왔거든요. 근데 양이 너무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도 한 번 들으면 듣고 나면 아파트에 가는 거기 때문에 읽어도 그냥 돼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이요. 제1조 건물의 구분 소유죠. 일동의 건물 중 구조상이죠.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 그걸 구조상 독립성이라고 그래요. 있을 때는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각각 소유권의 목적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제2조요. 제1호 구분 소유권이란 건 뭐냐? 구분 소유권은 항상 봐봐. 공용 부분을 뭐한다? 제외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자, 지금부터요. 여기 한번 보셔요. 우리 이제 아파트를 이렇게 이렇게 지금 노랗게 된 걸 봐. 노랗게 된 걸 보면 아파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 지붕이고 옥상이고 여기는 뭐죠? 여기 외벽이고 여기는 뭐죠? 여기는 엘리베이터고 여기는 뭐죠? 계단이고 여기는요 복도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노랗게 된 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공용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용 부분은 구조상 또는요 당연 공용 부분이라고 해요. 법정 공용 부분, 구조상 공용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규약은 뭐냐면 규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정증서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게 사는 것이에요. 규약, 공용 부분 이렇게 나누죠. 이 규약이라는 것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요. 독서실 이런 것들은 규약, 공용 부분이라고요. 구조적으로 당연히 여러 사람이 쓸 수밖에 없는 걸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고 그래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알겠죠? 그럼 이것은 그 다음에 여기 301호를 뭐란다? 여기가 301호잖아요. 301호를 뭐란다? 전적으로 소유한다. 전유 부분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그래서 실평수다. 이렇게 얘기하죠. 실평수. 실평수가 얼마가 되죠? 24평이죠. 구조상 공용 부분이요. 6평이죠. 모두에서 얼마다? 30평 아파트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30평 아파트. 그럼 여러분 30평 아파트 할 때 이러면 어때요? 공용 부분 6평 있죠? 이 6평은 별도로 등기한다 안 한다? 별도로 등기 안 해? 안 하죠. 별도로 안 해. 30평 아파트 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규약 공용 부분은요. 이것은 공용 부분의 취지를 등기를 해. 등기하는데 이것은 표제부만 둬. 표제부. 갑과 을구는 안 돼. 왜냐? 갑구를 두면 어떤 놈이 팔아먹을 수 있죠. 을구를 두면 어떤 놈이 저당 잡을 수 있죠. 그러니까 노인정 저당 잡으면 고치 아프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갑과 을구는 놓고 표제부만 둔다. 이 말이죠. 규약 공용 부분은. 됐죠 지금? 그래서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해. 너무나 당연하니까요. 그거는 안 한다. 그다음에 여기 이 전유 부분이 뭐다? 전유 바로 구분 소유권이에요.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구분 소유권. 원래 여러분요. 원래 건물이 이렇게 1층이 있잖아요. 1층의 건물인데 여기 2층을 중축을 했어요. 이 중축한 부분이 구조상 또는요 이용상, 구조상, 이용상 뭐가 있다? 독립성이 있다. 그럼 여기서 구분 소유 의사에 의해서 등기를 해야 이것을 우리가 말한다. 구분 소유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는 등기까지 해야, 원래는. 왜냐면 이게 100평이고요. 이게요 60평이에요. 그러면 이 중축하고 나서 어떻게 한다? 표제부죠. 표제부가요 1번 100평이죠. 100평. 그런데요 2번 그래서 160으로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걸 뭐란다? 변경 등기죠. 표시 변경 등기요. 표시를 변경해서 등기하죠. 그럼 160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건물 전체가 160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건물을 한 개로 보겠다, 두 개로 보겠다, 하나로 보겠다 이 말이죠. 두 개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분 소유 의사가 두 개로 보면 하나는 100평짜리가 있어야 되고 하나는 몇 평짜리 있어야 돼? 60평짜리가 이렇게 있어야 되고 이렇게 두 개로 있어야지 1부동산 1등기니까 등기부가 두 개란 말은 무슨 말이죠? 그것은 건물이 몇 개다? 두 개다 이 말이잖아요. 이걸 구분 소유 의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표시 변경 등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건물을 몇 개로 보겠다? 한 개로 보겠다. 따로따로 봤다는 것은 건물을 몇 개로 보겠다? 두 개로 보겠다. 이것을 구분 소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때요? 건물은 하나인데 그 안에 뭐가 있죠? 100세대에 있으면 100개의 소유권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뭐란다? 구분 소유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판례가 아파트라든가 또는요 빌라 같은 거 있죠? 연립주택 같은 경우 이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건물이 일단 완공이 되죠. 그래서 먼저 구조상, 그다음에 이용상 뭐가 있어? 독립성이 있죠? 독립성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요 구분소유의사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분양을 목적으로 한다. 분양 목적. 알겠죠? 내가 혼자서 아파트를 혼자 살려고 저 아파트 진 사람이 있어요? 혼자 살면 못 살아 무서워가지고. 이런 아파트 저거 좁아 100세대. 자기 혼자 산다 해봐. 기분 좋겠죠? 살 수 있어요? 못 살아. 알겠죠? 밑에서 바람 소리 들어봐. 알겠죠? 신경 써가지고 어떻게 살아. 알겠죠?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귀신인데. 알겠죠? 그래서 분양 목적으로. 이런 분양 목적이라면 이렇게 구분소유 의사가 있으면 등기가 없어도 구분소유권으로 가. 그런데 지금 우리 판례 보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구분소유 의사만 있으면 등기가 없어도 구분소유권 성립한다 이렇게 나와. 사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양 목적으로 했을 때 그런데 우리 문제가 뭐죠? 우리 배우는 건 집합 건물이죠. 집합 건물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의 건물에 여러 개의 소유권이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런 것이 전제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원래 이렇게 돼 있으면 1층짜리 중축하면 그럼 어떡할 거야? 여러분 이런 중축해가지고 건물을 따로따로 등기한 사람이 있어 없어? 한 사람도 없죠. 아니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반드시 등기가 있어야지 구분소유가 돼. 등기가 있어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등기가 아주 중요하고,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 빌라 같은 경우는 등기가 없어서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지금? 그럼 구조적 영상 동시성이 뭐냐? 그 밑에 한번 봐봐. 자, 일도의 건물 있죠? 일도의 건물에 대해서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물리적 측면에서 일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 부분이 구조상, 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에는 뭐가 있어야 돼? 구분 행위가 있어야 돼. 그러면 구조상 독립성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알겠죠? 구조상 독립성이 뭐냐? 일반적으로 각 부분이 건물의 구성 부분인 바닥이나 천정, 벽, 출입문 등에 의해서 다른 것과 이렇게 차단된 걸 구조상 독립이라고. 그럼 봐봐, 여기 보면 여기요. 이 지금 강의실하고 소강의실하고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지금 차단됐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지금 우리 대강의실하고 옆에 있는 소강의실하고 따로따로 구조상 독립성이 있으니까 따로따로 등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문 봐봐. 출입문이 같이 써요? 따로따로 써요? 따로따로 써. 자, 지금 다시 봐 이제. 이 용상 독립성은 해당 부분의 주거, 점포, 사무소 등 건물로서의 용도에 제공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요, 우리 보면 대강의실은 대강의실로, 소강의실은 소강의실로 이 말이죠, 이게. 알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출입문이 따로따로 있어야 된다. 이런 말에 간단히 얘기하면 구조상, 이용상으로 독립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이랬을 때 한다. 아파트 지하실은요, 구분소유가 안 돼요. 상가 지하 주차장 구분 소유가 돼. 우리가 뭘 받으면 알 수 있죠? 주차료 받으면 알 수 있죠. 주차료 받죠? 그 다음에 4번은요, 구분 소유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구조상 또는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에 구분 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따로따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그런데 등기가 돼 있어. 그럼 무조건 무효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런 봐봐. 여기 우리 학원에서 보면 사무실하고 교수실 구조적으로 독립돼 있어요. 문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런데 이용 교실을 들어가면 어디를 통해서 들어가야 돼? 사무실 통해서. 나올 때 어디를 통해서 나와? 사무실 통해서. 그럼 저것은 사무실하고 뭐냐면 교수실은 따로따로 등기를 못해요. 하나로만 등기해야 돼. 그런데 따로따로 등기했다 이 말이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그걸 얘기해. 구분 소유 설정의사, 구분행위는 법률관념상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에 객천하는 일종의 법률행위다. 알겠죠? 법률행위다. 어떻게 한다?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줄고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 봐봐. 여기 보면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에 보면 아파트는 처음부터 구분의사로 하려고 하는 거죠.
연립주택 같은 거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다 세대주택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분양광고가 나왔다. 분양광고. 분양광고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뭐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이런 경우. 이런 것을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예비에 표시했다고 그래. 알겠죠? 분양광고 같은 거. 이런 것이 이제 객관적으로 표시가 되면은 이 말이죠. 그것은 구분 소유권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밑에 뭐라고 나왔죠? 2번은요. 중축한 건물의 현황에 맞추어 일동의 건물로서 중축으로 인한 표시 변경 등기. 봐봐, 여기요. 이게 표시 변경이죠? 중축하고 나서 160으로 등기했다. 이 말이죠. 그럼 표시 변경은 160이니까 건물이 몇 개이다? 한 개이다. 하나의 건물로 하려는 의사다. 이 말이죠. 자, 3번 한번 봐봐요. 3번을 보면, 여기 보면, 집합 건물이 아닌 일반 건물로 등기된 기존의 건물이 구조적 영상 동성을 갖추고 건물을 구분 건물로 하겠다는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외부로 표시되면은 구분 소유권이 객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봐봐요. 등기 여부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등기를 봐봐. 구분 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이라도 건축 허가 신청이나 건축 허가 신청, 아파트이죠. 허가 신청이나 분양 계약을 통해서 분양을 한다는 말은 따로따로 팔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구분 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구분 건물이 완성이 돼. 완성이 되면 일단 아파트가 완성이 되면은 아직 건축물 대장에 등록을 한다거나 또는요 등급에 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구분 소유가 성립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건가 빌라라든가 연립주택 같은 거 있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건물이 일단 지어지고 또는요 아파트는 당연히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구분 건물을 하겠다는 거죠. 빌라가 뭐죠? 다 세대주택은 약간 다를 수 있죠. 이런 경우요. 이런 경우는 분양을 목적으로 한다. 그럼 분양 목적으로 한다는 말은 나는 이것을 내 개인적으로 갖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다른 사람한테 팔겠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뭐라고 할 수 있다? 구분 소유의 객체로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반드시 우리는 원래 어떻게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되겠지만 등기를 굳이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건물이 완공이 됐다. 그러면은 뭐로 볼 수 있다? 구분 소유로 볼 수 있다. 이게 지금 최근에 몇 번 시험이 나왔어. 알겠죠? 등기 여부 4번이. 자, 집합 건물의 구성 요소 좀 봐봐. 여기 봐봐. 그러면 전유 부분이죠? 공용 부분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대지죠, 대지. 이 세 가지를 뭐냐면 건물의 구성 요소인데, 봐봐. 전유 부분은 뭐냐? 건물에서 전유 부분은 뭐예요? 되게 간단해. 건물에서 전유 부분이라는 것은 공용 부분을 빼면 전유 부분이죠. 공용 부분은 뭐예요?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을 빼면 공용 부분이죠. 그래 우리가 아파트를 딱 보면 아파트들이 딱 있잖아요. 그럼 아파트가 내가 101호죠. 101호, 102호, 103호. 그 다음에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가 있죠. 그러니까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빼면 내 집이죠. 내 집 빼면 뭐예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전유 부분은 뭐냐? 전유 부분은 공용 부분을 빼. 공용 부분은 뭐냐? 전유 부분을 빼. 알죠? 이렇게 하면 돼. 간단하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그럼요 223페이지 보시면 거기 보면 구분 소유자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3호 봐봐. 3호 전유 부분이란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이다. 구분 소유권. 전유 부분은 전적으로 소유한다고 그랬죠? 어느 부분이 전유인지 공용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냐? 두 번째 끝에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에 처음에 이제 우리가 봐봐. 건물을 지으면은 대장을 만들죠? 대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뭘 한다? 등기부에 등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장이 처음부터 등록할 때 이런 보면 요즘 아파트 같은 거 요즘 신규 아파트를 보면 뭐가 있냐? 그 단지 안에 보면 카페도 있는 데가 있죠. 카페도 있는 데 있고 게스트하우스도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뭐냐 카페 같은 데 보면은 요즘은 이제 그 각 아파트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 아파트에 보면 뭐 카드 있잖아요. 출입카드 같은 데 가지고 거기 가서 그냥 커피 마시고 그냥 끓으면 나중에요. 그 관리비 있죠? 관리비에 정산돼서 나와요. 알겠죠? 관리비에 아예 정산돼서 나온다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 게스트하우스 같은 게 있어가지고 외부에서 누가 손님이 와. 근데 그 어디 모텔이나 이렇게 방 잡으려면 좀 그렇고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보면 아파트 같은 데 보면 맨 꼭대기층 같은 데 보면 하나하나 두 개를 일단 해놔가지고 전체 단지에서 하나 정도만. 알죠? 거기서 이제 게스트하우스 같은 거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미리 사면 좀 싸게 아파트 주민들한테 싸게 이렇게 빌려주고 그 다음 카드 끌으면 관리비에서 이렇게 정산해서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전유 부분이에요? 공용 부분이에요? 공용 부분이잖아요. 그래 처음부터 공용 부분이 있는데 게스트하우스를 쓴 사람이 1년, 2년 지났는데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한다? 아, 이건 뭐 이렇게 하냐고 그냥
그거 분양해가지고 그 돈으로 우리 주민들 씁시다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공용 부분이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공용 부분을 변경을 해야 돼요. 좀 이따 나온단 말이죠.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변경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것을 주거용으로 누구한테 줬다, 임대를 줬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전유 부분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은 안 돼. 언제를 기준으로 하니까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자, 223페이지 밑에 2번 이제 공용 부분 봐봐. 공용 부분은 뭐죠? 전유 부분을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이렇게 돼 있죠?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 부분은 가로막고 구분 소유권의 목적, 이런 구분 소유권의 목적 가로막고 구분 소유권 목적은 전유 부분이에요. 전유 부분. 결국 무슨 말이죠? 구분 소유권을 목적할 수 없다. 전유 부분은 뺀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 밑에 보면 구분 건물에 관하여 구분 소유가 성립될 당시 객관적 용도가 공용 부분인 건물 부분을 나중에 임의로 개조했어. 임의로 개조하고 건축물 대상에 전유 부분으로 등록하고 보존 등기를 했다 할지라도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좀 있어 나와. 변경 절차를 밟아야 돼. 알겠죠? 변경 절차. 자, 그 다음 장. 이런 뭐 법정 공용 부분이라고 나와 있나요? 법정 공용 부분 나왔죠? 1번 의를 봐봐. 공용 부분은 뭐는 뺀다? 전유 부분을 빼. 전유 부분 왜? 그럼 뭐다? 지붕이라든가 오해벽이라든가 계단이나 복도 같은 거. 알겠죠? 그 다음에 어디냐? 관리실 같은 데 있죠? 이런 경우는 공용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2번요. 등기 여부죠. 공용 부분을 따로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어느 것이 일부에 적용되냐, 전부에 적용되냐 하는 것은 객관적인 용도에서 결정되고 중요하지 않고. 3번 봐봐. 규약이죠, 규약. 이런 규약 공용 부분이 뭐예요? 규약,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 노인정 이런 거 보면 돼요. 이런 규약 공용 부분이라는 규약은 2항 3항 봐봐. 3항 공정증서로 할 수 있고요. 아파트 관리 규약에 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항이 중요하죠. 규약 공용 부분의 경우에는 공용 부분에 대한 취지를 반드시 뭘 해야 돼? 봐봐. 여기 봐봐. 여기. 그러면 이게 아무런 말이 없이 구조상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공용 부분으로서 등기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규약이라고 하는 말이 딱 나오죠. 그건 등기라는데 표제부만 두는 거예요. 표제부만. 알겠죠? 공용 부분에 대한 취지를 등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대지 뭐죠? 대지 봐봐 여기. 땅이죠. 땅은요. 아파트가 서 있는 거 이걸 땅이라고 그래요. 당연대지가 있고 규약대지가 있어요. 당연대지는 뭐냐면 건물이 아파트 건물이 서 있는 땅 그것을 당연대지라고 하고 규약대지는 그 외에 이제 우리 보면은 다른 데 보면 뭐죠? 정원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이제 규약대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3번이요. 7조하고 8조는 중요해요. 3조하고 7조하고 8조 봐봐요. 대지 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 소유자가 있을 때는 전유 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구분 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는 봐봐.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보면 뭐가 있냐면요. 아파트를 딱 보면 아파트를 가지고 아파트를 보면 이런 거 있죠. 이 분양 아파트가 분명히 이게 7억짜리예요. 7억짜리 아파트인데요. 딱 보니까 경매가 나왔는데 4억에 나온 거예요. 4억에. 7억짜리 아파트인데. 감정평가가 4억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아파트 싼 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자세히 봐. 왜 싸겠어요? 대지권이 없는 거예요. 대지권.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분양받으면 사람들은 건물이 7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건물이 7억이 아니고 건물이 뭐가 7억이다? 건물이 한 3억 5천에 4억이 되고 땅값이 또 3억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없으니까 건물만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4억으로 나온 거죠. 그럼 이 사람은 건물만 경락받는 거죠. 땅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는 대지를 사용할 권한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럼 대지를 땅을 밟으면 안 되지 이 사람은. 그냥 극단적으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땅을 밟을 수 없으니까 한번 건물 안에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원래 만약에 봐봐. 이런 봐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남의 땅에 건물 가지고 있다 이 말 아니에요. 남의 땅에 건물 가지고 있다. 이 건물 어떻게 해야 돼?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 어떻게 원래 아파트는 철거해야 되는데 아파트를 철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 출입금지 처분 가처분 하면 되지. 아파트 들어오지 말라고 하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대지 사용권도 없이 있느니 차라리 아파트 팔고 나가는 게 낫죠.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거의 그렇진 않는데 건물을 이렇게 짓다 보면 부도가 나요. 부도가 나면 어때요? 국가가 그걸 책임져야 될 일이 생길 수 있어. 뭐 우성 아파트, 우성 건설 같은 것은 옛날에 그래도 지방에서는 대구 그런 데서 상당히 큰 건설 회사인데 망했잖아요. 그럼 우성 건설 같은 게 망하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 이제 인수하는 절차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정 관리하면서 국가가 이 사람들이 아파트를 짓고 있는 이 땅을 또 매입을 해요.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이제 아파트를 또 짓게 만들면서 뭘 하냐? 땅이 있죠, 땅을 이제 뭐 LH공사 같은 데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아파트 다 짓고 나오면 아파트 분양 광고를 낼 때 아파트 사고 땅도 같이 사라고 한단 말이죠. 그 사람들 대부분 다 같이 사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안 사고 아파트만 산 사람이 있어. 돈이 싼 게 싸다고. 골치 아프죠, 이제 그럴 때는. 알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LH공사 같은 데 계속 이 땅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일반한테 또 분양을 해버려요, 땅을.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지분권이 2개나 3개 정도가 갑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 집하고 이 집은 대지권이 없는 집이에요. 골치 아프죠, 이런 경우. 이런 경우 내가요, 4억에 샀어도 팔 때는요, 3억에 팔고 나가야지. 어떡하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지 알겠죠? 그냥 극단적으로 뭐 이런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그냥 일반 주택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해.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의 땅에다가 의리 건물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무단으로. 이 말하고 똑같아. 대지를 사용할 권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이 건물 어떻게 해야 돼요? 철거해야죠? 철거한 게 낫겠어요? 팔고 나가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대지 사용권을 가지지 않으면 구분 소유가 있다. 그런데 건물을 철거할 권리를 가진 자는 팔고 나가라고 할 수 있다.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뭐예요? 대지 공유자예요. 분할 청구 금지죠. 여기 봐봐. 우리가 이런 봐봐. 여기 공유인데 분할이 안 되는 거 있어. 분할이 안 되는 거 2가지가 있어. 민법에서. 공유인데 안 되는 거. 우리 민법에서 배웠어. 2개. 공동 소유에서. 뭐가 있어? 공유인데 분할이 안 되는 거. 우리가 물권법에서 경계표, 담, 국어, 경계표, 담. 그 다음에 공용 부분. 아파트 공용 부분 있죠. 복도기단 엘리베이터를 분할할 수 있어요? 이 2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집합건물법에 또 하나 있어. 공유인데 분할을 못해. 대지가 공유인데. 알겠죠? 무슨 말이다? 갑하고 하고 대지가 공유를 해. 그런데 여기 건물이 하나 있어. 적법한 건물이죠. 그럼 봐봐. 이 건물이 왜 건물이 적겠어요? 대부분의 경우 이 건물이 왜 있겠어? 대지가 공유인데 건물이 있어. 이런 경우는 공유하는 대지의 건물을 지으려면, 신축하려면 그건 처분행위예요. 처분행위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전원의 동의. 그러니까 우리가요,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이것은 불법 건축이에요. 그러니까 공유하는 대지의 건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동의를 받아서 건물을 지었다 이 말이죠. 이렇게 건물을 지어놓고 나서 나중에 대지를 분할해봐. 그럼 골치 아파지죠. 땅을 분할하면. 그러면 땅 분할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갑이 있고 이건 우리 거고, 갑이 여기 내 땅 위에 건물이 있냐 또 지어놓으라고 해놓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공유하는 대지 위에 일동의 건물이 있죠. 그럼 대지 자체를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알겠죠? 대지 위에 일동의 건물이 있다. 대지에 대해서는 분할을 마지 못한다. 청구하지 못한다.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여기. 우리가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또 2가지가 더 있다 이 말이죠. 뭐가 있다? 경계표, 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공용 부분. 이 2가지가 더 있다.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3번하고 4번 이것은 우리가 시험에 나올 때 지문으로 잘 나오는데 틀린 곳으로 나온 적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자, 공용부를 대한 권리 의무죠. 자, 공유자 사용권 이런 봐봐. 지금 말을 그냥 아무렇게나 보지 말고 전유 부분인지 공용 부분인지를 봐봐. 공용 부분이라 되어 있죠? 공용 부분 뭐예요? 공용 부분 봐봐. 여기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여기 복도. 그 다음에 계단. 여러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용 부분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용도에 쫓아서 사용해야 돼. 용도. 어디를 보면 그냥 쉽게 할 수 있냐? 이런 봐. 여러분요, 혹시 그 복도용 아파트 있죠? 복도 옛날 복도용 아파트잖아요. LH공사 임대 아파트를 보면 복도용 아파트죠? 그럼 복도용 아파트 가면 다 복도에 뭐 해놨어? 다 자전거 갖다 해놨잖아요. 자전거는 거기다 놓으면 안 되죠. 그럼 복도니까 자전거는 자전거 보관함이라 놔둬야 되죠. 그런데 다 복도에 놔둬. 아침마다 아나운스씩 나오잖아요. 제발 좀 자전거 다 치우라고. 또 술 마시고 온 사람이 자전거에 걸려서 넘어졌다. 그럼 그 사람 책임져야 돼. 자전거는 복도에 두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요, 할머니를 딱 보니까 우리 집 자전거가 없는데 남들 다 자전거를 나왔어. 나도 열받아. 그럼 어때요? 할머니가 청국장 장독대 하나 딱 내놓지 밖에다가. 알겠죠? 그런데 장독대는요, 복도에 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 딱 내놔. 그럼 우리 집은 내놓을 게 없네? 그럼 그 사람, 한 사람은 또 어때요? 옆집 사람은요, 계단에다 가서 또 빨래 또 넣어라. 또 빨래, 계단에다가. 알겠죠? 계단은요, 빨래 넣는 게 아니에요. 세탁 건조하는 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공용 부분이라는 것은 용도에 쫓아 사는 거예요. 용도에 쫓아서. 그래서 여러분 보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여러분 엘리베이터 있죠? 엘리베이터로 이삿짐을 옮길 수 있다 없다 이게 문제가 돼. 물론 뭐 엘리베이터 세대수가 다 다르지만 아무튼 그렇대. 엘리베이터를 보면 여러분 뭐라고 돼 있냐? 승객용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네.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용도는 사람만 타야 돼. 그러니까 멍멍이 타면 돼, 안 돼? 안 되는데요? 멍멍이도 같이 탄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말로 하면 그렇다. 말로 하면 직단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삿짐을 엘리베이터에다 이삿짐 옮겨봐. 관리사무소 쫓아와 안 쫓아와? 쫓아오죠. 당연히. 왜? 이삿짐으로 옮기면 그냥 조그만 짐은 몰라도 이삿짐 같은 것을 엘리베이터로 옮기면 다른 사람이 사용도 못하고 불편할 뿐만 아니라 그 무거운 이삿짐을 옮기다 보면 전기세도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남이 이사하는데 왜 내가 돈을 내냐고. 그렇잖아요. 그럼 관리비에서 내 돈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뭘 어떻게 크레인을 해야지, 크레인으로. 알겠죠? 이삿짐 하려면. 그런데 뭐 다 그런 거죠. 몇 가지는 이제 또 뭐죠? 이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보면 예부에서 보면 엘리베이터 못하게 하는 데 있다니까요. 신문 같은 거 이런 거. 엘리베이터 못하게 하는 왜 니네가 돈 버는데 남이 엘리베이터를 타냐? 왜? 그 사람이 엘리베이터 타고 1층부터 30시간이 계속 올라가 봐. 뭐 엘리베이터 뭐죠? 멈췄다 갔다 멈췄다 뭐 엘리베이터 사용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럼 이런 생각해 보면 그 아파트 단지에서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파트 주민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왜 쟤들은 신문 돌리고 자기네도 돈 벌면서 왜 우리 집 전기를 쓰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없어? 있다니까요.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산 신도시 같은 데 지금 문제가 된 것은 그건 정말 나쁜 거죠. 그것은 우리가 물건도 적은 물건이 아니고 큰 물건이잖아요. 이게 택배 같은 것은 이걸 뭐 어떡하라고? 당연히 그 비 맞아야지.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것은. 알죠? 그런데 사실 또 냉정히 얘기하면 아니 자기네들이 택배 돈 벌면서 우리 아파트를 이용한다가 좀 웃기잖아요. 이게 아무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내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공용 부분은 어떻게 사용한다? 우리 용도. 근데요, 우리 민법에는 뭐라고 돼 있다? 지분의 비율로 쓴다고 돼 있어.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다? 용도에 쫓아라고 돼 있어. 알겠죠? 그걸 잘 알아야 되겠죠? 한번 봐봐요. 각 공자는 용도에 따라 용도 사용할 수 있다. 민법은 뭐라고 돼 있다? 지분의 비율. 그러니까 이걸 살짝 바꿔버리면 무슨 말인지 몰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니까. 알겠죠? 자, 이거 공용물의 처분이죠. 공유자의 지분이죠. 지분은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이에요. 지분은 전유 부분이에요. 근데 민법의 지분은요, 등기가 없으면 균등한 걸 봐버려요. 근데 여기는요, 지분 면적 비율을 봐봐. 옛날 지금 박원순이가 아마 시장이 되면은 뭐 어디냐면 저기 강남구에 보면 구룡마리라고 하는 데 있거든요. 신연이라는 여자 있죠. 그 여자가 지금 뭐 여러분 그 구청장 정도가 된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 된 사람한테 빨갱이다.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아무리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이렇게 이념적으로 대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 세상에 그건 아니죠.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뭐 빨갱이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요. 아니 물론 북한 간첩도 있겠죠. 없어요? 당연히 있죠. 우리나라도 북한 가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북한에 정보가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나 스파이는 있죠. 그거다고 세상 천지 대통령한테 빨갱이다. 나 참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그거는 수준의 문제죠. 이 수준의 문제예요. 그렇지 않나요? 아무튼 그렇다 이 말이죠.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이 구룡마을이 엄청난 노른자예요. 아마 강남이 그렇지 않아도 돈 많이 버는데 구룡마을 이쪽이 아마 개발이 되면 또 엄청난 또 이익을 또 보겠죠. 거기가 또 강남이 거기가 또 무슨 산인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산자락 밑에 있어가지고 이게 뭐 그야말로 공기나 환경 같은 거 좋기 때문에 아마 여기 뭐 판교라든가 이런 신도시 있죠. 이런 걸로 이제 만들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 이제 박원순이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같은 아파트에서 같이 기어 나오면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20평짜리 임대 아파트 하나 적고 임대 놓고 20평, 40평, 60평, 80평 이렇게 넣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게끔 하겠다 이 말이죠. 왜냐면 그 아파트 기어 나오면은 슬퍼 신고 나면 저거 임대인가 아닌가. 근데 슬퍼가 봤더니 비싸네. 그러면은 60평인가 이렇게 헷갈릴 수 있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가 누군지 모르게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이런 것 가지고 이 계층 간 이걸 너무 많이 하니까 이걸 이제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걸 같은 아파트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그러면 이게 지분이 1이죠. 20평이니까 면적이 비율이니까 얘는 뭐다? 4다 이 말이에요. 4다. 그래서 이건 지분이라고 그래요. 면적 비율로. 그럼 지분 이것은 뭐냐면 권리와 의무. 그래서 아파트에 대해서 권리와 의무는 다 지분의 비율로 해요.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의결권 행사지. 의결권도 지분의 비율로 주는 거예요. 의결권도. 지분이 1이면 1표를 주고 무슨 의사결정할 때 지분이 4면 4표를 주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이게 뭐냐? 우리가요 비용 부담의 원칙에서 자기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만큼 목소리가 커야 돼요. 그게 맞잖아요. 그러면 80평이면 관리비를 많이 내셨겠네? 많이 내죠. 그러니까 목소리도 커야 되죠. 그럼 무슨 일이 있을 때 투표를 할 때 투표권을 4표를 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조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합 건물에 뭐라고 하느냐? 지분이라는 것은 뭐냐?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이다. 20평이 하나표이면 하나의 지분이면 80평은 몇이다? 4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러면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의 지분에 대한 일체성이죠? 그럼 이런 봐봐. 아까 봐봐. 여기 아파트를 30평 아파트 전유 부분을 팔죠. 이러면 아파트 30평 팔면 24평만 팔아요? 실평수만 팔아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팔아요? 그러니까 이러면요 전유 부분하고 아무 말 없이 공용. 봐봐. 우리가 그냥 공용 부분이란 말을 쓰죠. 그것은 구조상 공용 부분을 얘기해요. 규약은 규약은 뭐냐면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데 있죠. 이 규약은 반드시 규약이란 말을 써요. 알겠죠? 그렇지 않고 그냥 공용 부분 그러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를 얘기해요. 외벽이라든가 지붕이라든가 복도를 옥상이라든가 이걸 얘기해. 그냥 공용 부분은. 그냥 우리가 30평짜리 아파트를 팔 때는 30평 아파트만 파는 게 아니고 뭐까지 같이 판다? 공용 부분까지 같이 판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 봐봐. 좀 뭐라고 됐죠? 공용 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몇 평이지? 여기 몇 평? 6평은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무슨 말이다? 아파트를 팔면은 301호를 팔면은 뭐까지 같이 한다?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도 같이 판다. 따로따로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큰일 나.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의 변경을 봐봐. 공용 부분의 변경은 뭐냐? 15조죠? 공용 부분의 변경은 얼마다? 4분의 3. 딱 하나만 합니다. 4분의 3. 지금 4분의 3이 모두 몇 번 나오냐? 5번 나와. 알겠죠? 4분의 3. 그 다음에 그런데 통상의 집회결의가 얼마냐? 과반수예요. 과반수로 하는 게 2가지가 있어. 2개. 밑에 공용 부분을 계량해. 계량인데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만약에 많은 비용이 들면 어떻게? 많은 비용이 든다? 그러면 4분의 3이에요. 그럼 이항은요 콘도. 이런 봐봐. 콘도 봐봐. 여기. 콘도는 여러분요 주인이 얼마나 많아? 전국에. 우리가 그냥 상가나 아파트는 그 주변 사람이죠. 그런데요 콘도는요 주인들이 어때요? 전국에 있죠. 이 사람들 오락해가지고 공용 부분을 변경합시다. 되냐고? 안 되죠. 그러니까 과반수로 변경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공용 부분의 변경이 뭐냐? 여러분 여기 봐. 여러분 인천에요 연수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보면 롯데아파트가 있는데 그 롯데아파트가 층이요 5개층이에요. 5개 층. 5층이에요 아파트가. 왜냐면 옛날에는 박정희 정권 군사정권 이럴 때 북한에서 쳐들어오면 잘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일단 고도 제한을 해가지고 못하게 했어요. 그래 해안가가 있는데 보면 다 층이 다 낮아. 높이 오면은 북한이 그쪽으로 배 끄고 들어온다거나 잠수함 끄고 오면 안 보인다 이 말이죠. 참 그때는 그럴만한 상식인데 지금에서는 그때는 그게 맞을 수도 있었죠. 지금은 그게 맞지 않죠. 알겠죠? 근데 아무튼 이랬는데 그럼 여기가 다 복도니까 5층이야 계단이 많아. 대신 계단이 많다고. 이게 복도식인데 계단이 많아.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우리가 아파트 있잖아요. 1층하고 2층하고는 어느 정도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3층 넘으면 월세가 그 다음부터 깎여. 5층은 없어 월세가. 누가 5층까지 올라가요? 한번 힘 마음 먹고 한번 올라갔는데 왠지 다리가요? 왠지 조금 이상해요? 다시 내려오면 더 이상 못 올라가.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거 같은 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계단을 이쪽하고 이쪽을 엘리베이터로 놓자 이 말이죠. 계단을 엘리베이터로 이렇게 바꾼다. 그걸 공용 부분의 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바꾸고 싶으면 얼마의 동의가 있어야 돼? 4분의 3. 알겠죠? 4분의 3. 그런데 봐봐. 우리가요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좀 바꾸고 싶어. 계량하고 싶어. 좋은 걸로. 그런데 많은 비용이 들지 않아. 그랬을 때는 과반수의 결의만 있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바꾼다 그러면은 엘리베이터 자체를 바꾼다? 그러면은 이건 계량 좋은 건 좋은 걸로 계량이라는데 돈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다시 얼마에 들어? 4분의 3. 많은 비용이 들지 않으면 얼마? 과반수. 알겠죠? 과반수 이렇게. 그 다음에 공용보물의 관리. 관리는 어떠냐? 관리는요, 통상의 집회 결의예요. 관리가 뭐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 공용보물의 관리는 청소하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은 과반수다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돼. 과반수. 자, 보존은 또 보존은 각 공유자가 해요. 보존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존행위가 뭔가 이게 중요해요. 이런 봐봐요. 이런 봐봐. 여기. 이런 보면, 이런 혹시 그 아파트 단지에 보면 혹시 그 수요일 장, 금요일 장 뭐 이런 거 장 쓰는데 아파트 없어요? 아파트 있죠?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아파트 갈 때 이 사람들이 무조건 들어오냐? 여러분 절대로 못 들어와. 이 아파트 이 사람들은요, 입주자 대표 회의하고 관리 사무실하고 다 계약을 해야 돼요. 와가지고 다 입찰이에요, 입찰. 그러니까 한 종목이 하나씩만 오는 거예요. 이런 같은 종목 없어. 한번 가봐. 아파트에 장 쓰잖아요.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쓰는 장. 거기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한 장씩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냐? 다 계약을 해가지고 입찰을 해가지고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쌀 파는 사람, 돼지고기 파는 사람, 떡 파는 사람, 떡볶이 파는 사람이 다 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마씩. 그러면 장소 다 앞이냐 뒤냐 이렇게 다 다르단 말이죠. 알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는 계약도 않고 딱 보니까 누가 장사하고 있네? 나도 과일이나 한번 팔아볼까나 하고 들어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그 사람한테 나가라 해야 되겠죠. 그걸 보존이라고 그래요, 보존. 이런 봐봐. 누군가가 우리 아파트 차 보면 이런 게 있죠. 주차 금지 딱지 있어, 없어? 있죠. 어떤 차들은 차가 주차되어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 내 차만 주차 금지 딱지를 붙였어. 나는 이 아파트에다가 주차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지. 불법으로 했다. 불법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차 빼라고 해야 되겠죠? 그걸 방해 배제라고 그래. 차 빼라. 그 차 빼라고 해서 누가 빼라고 하는가, 이 말이죠. 누가 빼라고 할 수 있다? 관리인이 빼라고 할 수 있어. 관리인이 빼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빼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각 구분 소유자. 누구는 절대로 안 된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절대로 안 돼. 누구는 절대로 안 돼? 입주자 대표회의는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기억 보세요. 보존행위는 누가 하는 것이냐? 지분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권도 있다. 구분 소유자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 알겠죠? 그런데 누구는 절대로 안 된다? 입주자 대표회의. 입주자 대표회는 불법 점유자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를 재판상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그런 것을 행사할 수 있다고 법에 규약에 규정되어 있어도 그 규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입주자 대표회의 안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입주자 대표회의 안 된다. 그 말이 중요해. 그 다음에 지분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도 포함한다, 이 말이고, 공용 부분에 관해서 발생한 채권이죠. 이게 이제 문제죠. 자, 지금부터 봐요. 이런 혹시 관리비 받아봤어요? 관리비 받아보면, 관리비 보면 어디가냐면 첫 번째 전유 부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301호 전기세하고 수도세가 나와. 전기세하고 수도세 301호 전기세하고 수도세. 그 다음에 여기 공용 부분 전체 이제 아파트 쓰는 거 여기 나와. 그 다음에 연체료가 나와. 연체료. 이것을 내지 않았을 때 이렇게. 원래 여러분 전기세하고 수도세는 관리비가 아니잖아요. 이걸 위탁징수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전력이라든가 수장공사 측에 이렇게 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대신해 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사례비를 받아요, 다. 수고비를 받아. 그래서 보통 한 800세대 정도 같은 데 보면 100세대당 10만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10만 원 정도. 100세대당 10만 원 정도 이렇게. 알았죠? 1000세대면 100만 원 정도 이렇게. 그러면 그 돈을 받아가지고 관리 사무소 직원들이 보통 쓰죠. 그런데 웬만한 아파트에 그렇게 쓰라고 안 해요. 뭐라냐? 그것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한다? 니네들 월급으로 준다거나 이렇게. 왜냐면 니네가 왜 우리 아파트에서 근무하면서 우리 아파트에서 돈 월급 받고 일하면서 쓸데없이 남의 일도 해가지고 남은 시간에 그 시간에 일하지, 청소하지, 개똥이나 치우지 이 말이죠. 알겠죠? 왜 남의 일 해가지고 또 여가로 돈을 받냐 이렇게. 아무튼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요 하루 24시간 내가 8시간 근무하는데 8시간 일만 하고 있어봐. 사람 그 다음날 죽어버려요. 알겠죠? 그렇잖아요. 일하면서 조금 여유가 있고 그러면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돈을 이제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좀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는 관리사무실에 쓰게 하죠. 그럼 관리사무실 직원들이 그걸 가지고 회식도 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도 뭐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아무튼 이걸 이제 얘기하죠. 근데 이것은 관리비는 아니잖아요. 301호 거잖아요. 이게 관리비잖아요. 아니죠? 이런 것은 안 되면 연체로 붙는단 말이죠. 그럼 이게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가 이걸 을한테 팔았단 말이에요. 을한테. 그럼 을은 언제 책임지냐? 을은요 전기세는 이것은 전유부는 책임 안 져요. 그 다음에 공용 부분 책임을 져요.
연체로 책임 안 져요. 알겠죠? 공용 부분만 책임지고 전유 부분에 관한 체납관리비하고 연체로는 책임은 안 져요. 그런데 여러분요, 공용 부분만 딱 내고 들어가려면 문 열어져 안 열어져? 안 열으니까 문제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일단 의리가 다 내죠. 다 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 갑한테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이건 누가 내야 될 거예요? 갑이 내야 될 건데 법에 의해서 의리 책임지라고 했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고 나서 의리가 갑한테 받아라 이 말이죠. 이걸 뭐라 한다? 두 사람은 나란히 채무자다. 나란히. 그래서 병존적 채무인수로 봐버려. 채무인수. 그러니까 병존이란 말은 이 사람도 채무자고 이 사람도 채무자. 둘이 나란히. 그러니까 이 사람의 채무를 이 사람이 인수한 걸로 봐. 그 두 사람 다 채무자로 봐. 언제까지? 돈 다 갚을 때까지. 그럼 만약에 이 을이 돈을 다 갚았어. 관리를, 연체로 갚았어. 그러면 을은 갑한테 가서 돈을 받아올 수 있죠. 그런데 뭐, 옛날은 그랬지만 요즘은 뭐 이런 일이 거의 드물죠. 왜냐면 중개업자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중개업자가 저걸 못하면 중개 사고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공용부분의 체납관리비죠. 아파트 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승계를 해. 그런데 전유 부분은 승계한다 안 한다? 안 해. 연체로 맨 끝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돼. 그 다음에 3번은요. 3번은 뭐다? 구분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 각 특별 승계인들은 이번 구분 오른쪽에 소유자들의 채무를 어떻게 한다? 중첩적으로 인수한다. 중첩적. 그러니까 두 번째 끝에 이전의 구분 소유자들도 공용 부분에 대해서 종존 구분 소유자들의 체납관리비를 부담한다. 그러니까 이전의 사람도 그대로 다 부담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얘기를 해. 지금 됐나요 지금? 자, 공용 부분에 대한 부담 수익 이렇게 했죠? 자, 그 다음에요. 건물의 설치 보존상 의미죠. 여기 봐봐. 여기 보면 이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여기 지금 오늘같이 비 오죠? 비 오잖아요? 그런데요, 여기 301호 여기 외벽, 301호 여기 외벽에 금이 갔어요. 외벽에 금이 갔어. 그럼 어떻게 될 거야? 301호 외벽에 금이 갔다고. 그러면 이건 외벽에 금이 하면 이거 누가 갚아야 돼? 누가 고쳐야 돼? 301호가 고쳐야 돼? 아니면 관리 사무실에서 고쳐야 돼? 관리 사무실. 301호가 외벽에 금이 가죠? 이 외벽은 노란색 아까 내가 뭐라 했어? 이건 공용 부분이죠? 공용 부분이 손상이 간 거잖아요. 그럼 이것은 아파트 주민 전체가 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돈을 내가지고. 왜? 건물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그러니까 관리 사무실에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우리 아파트 있잖아요. 우리 301호 안에 만약에 뭐 큰 방하고 작은 방하고 있으면 그 방 사이에 벽이 만약에 문제가 됐다. 그건 누가 수리해야 돼? 내가 수리해야죠. 알겠죠? 그런데 위에 벽이 금이 갔다. 또는요, 옥상이 샌다, 옥상. 다 관리 사무실에서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엘리베이터가 잘못됐다. 누가 해? 관리 사무실. 복도가 갈라졌다. 누가? 관리 사무실. 알겠죠? 계단이 없어졌다. 누가? 관리 사무실. 알겠죠? 그래서 설치 부분 봐봐. 전유 부분이 속하는 일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이면 일동의 건물. 이 일동의 건물이 뭐예요? 복도, 계단, 외벽. 알겠죠?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외벽이 말이죠? 이런 거 있을 때는 그 흠은 어디에 존재한다? 공용 부분이지 전유 부분 그러면 큰일 나. 왜냐? 우리 법조 맨 앞으로 보면 전유 부분이 속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전유 부분이 속하는 그렇게 돼 있어. 항상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이 전유 부분의 존재한 걸 추정한다. 이러면 안 된다고. 일동의 건물, 일동의 건물의 보존이나 설치에 하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가 있다? 그것은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뭐란다? 추정한다. 추정. 알겠죠? 추정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이런 뭐에 대해서 보는 것이냐?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보냐? 대지 사용권은요, 다음 시간에요. 다시 한번 잠깐 쉬었다 다시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알겠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